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그냥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음식에 가 맛있고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기본 공식,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음식 그리고 음식의 맛에 관한 질문들을 좀 받아요. 전 요리 초보인데 외식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 음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사람들의 입맛이 다 제각각이라서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보통 맛은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맞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맛은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는 기본 맛의 베이스들이 있어요. 이 집은 맛있는데 싱거운 것 같고 이 집은 조금 맛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것도 결국엔 일정 수준 이상의 맛 그 위의 단계에서 논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열에 8명 혹은 7명, 8명은 공통적으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맛의 기준이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편적인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감칠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단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무조건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 만드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옆에 살짝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은 나는 되게 까다로운 입맛이야. 이거는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조금만 덜 매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에 어떤 고객에게 기준을 맞춰야 할지 굉장히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그냥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얼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불고기, 돼지갈비, 짜장면, 양념치킨, 탕수육, 된장찌개, 짬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10대들을 보면 피자, 치킨, 햄버거,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음식의 양념, 소스가 맛있고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소스가 그 맛의 소위 기본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을 갔는데 그 집이 수타로 면을 뽑아요. 그리고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 탄력이 있어. 그리고 맛있어요. 근데 짜장 소스가 맛이 없으면 그 집은 짜장면 맛집이라고 불릴 수가 없겠죠. 반대로 고기의 질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양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기다 뭐 키위 갈아놓고 백설탕, 흑설탕, 올리고당 다 섞어서 만들고 숙성을 막 이틀씩 하고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맛집으로 소문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당연히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아이템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기본 공식,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맛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맛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맛은 기본적으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리고 매운맛. 매운맛은 뭐 맛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리고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맛의 조화를 잘 버무리고 밸런스를 맞추면 맛있는 소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특히나 요즘 들어서 더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지방맛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근데 살찌는 맛이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방 맛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풍미 있고 맛있는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 삼겹살이나 곱창이나 튀김 이런 게 맛있다고 느끼는 게 결국엔 이 기름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 결국엔 5가지 맛과 지방을 잘 활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식에서 이 맛의 조화를 잘 맞추는 기본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때는 바야흐로 1999년도에 요리학원을 쭉 다녔었어요. 그때 요리학원 부원장님이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거의 매일 칠판에다 적는 한식의 기본 소스 개념에 대해서 적어주신 게 있는데 아직도 계속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간장, 설탕, 파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추 요거를 잘 조합하면 간장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한식의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실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너비아니 불고기죠. 옛날 임금님이 드셨던 불고기 거기에 양념도 간장, 설탕, 파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 음식을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 간장은 짠맛이 들어가고 깊은 감칠맛을 내죠. 그리고 설탕은 당연히 단맛이 들어가고, 마늘이랑 파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향신채죠. 풍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깨, 후추, 참기름. 참기름은 지방맛,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 풍미를 살려주고, 그리고 후추가 약간 매콤한 맛을 내면서 맛의 조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원이 감칠맛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양념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재료를 변경하고 추가해서 새로운 맛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더 달게 먹고 싶으면 설탕을 좀 넣을 수도 있고, 감칠맛을 더하고 싶으면 뭐 미원이나 다시다, 아니면 뭐 표고버섯 같은 거 천연 감칠맛이 나오는 재료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장 대신 고추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추장 불고기처럼 되겠죠? 그리고 단맛의 깊이를 더 주고 싶다, 그럼 설탕이랑 물려서 같이 쓰던지, 아니면 거기에 키위를 갈아 넣던지 사과를 갈아 넣던지 해서 단맛의 풍미를 조금 더 살려주는 식으로 소스들을 변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식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죠. 스테이크 같은 요리에 소스를 또 쓴다고 하면 간장, 설탕, 파, 마늘, 참기름 대신 버터 같은 거 넣고, 양식에 어울리는 야채 좀 더 넣고 얘를 끓여서 졸여서 스테이크 소스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설탕이랑 미원 더 넣고 야채들 더 넣어서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끓이죠. 결국엔 똑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풀게 되는데, 결국엔 단맛, 소스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에 따라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양식에 보면 그 메쉬 포테이토라고, 감자를 삶아서 으깨서 버터 넣고 소금 넣고 크림 넣고 이렇게 크리미하게 짭짤하고 달달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한식으로 좀 변형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고구마를 사다가 기본 감자에서 없는 단맛을 올려서 고구마 메쉬를 했는데, 거기에 마늘을 좀 넣고요, 그리고 버터랑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섞어서 후추도 좀 넣고 메쉬 포테이토 대신 메쉬 스윗 포테이토를 만들었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의외의 조합인데 이게 뭐지? 되게 맛있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우선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얘도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대입해보면 고추장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마늘 들어갈 수 있고 다시다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뭐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근데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죠? 뭐냐? 기름 맛이죠. 살찌는 맛. 그래서 예전에 뭐 떡볶이에다가 차돌박이 많이 올려서 풍부한 기름 맛이 나게 하는 떡볶이들도 있었고, 치즈도 많이 올려주기도 하죠. 또 다른 걸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면, 땅콩버터, 피넛버터를 떡볶이 다 끓여놓고 한 숟갈 푹 넣고 저어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거기도 버터잖아요. 기름 맛이 들어가고 대신 땅콩향이 좀 들어가서 떡볶이랑 잘 어울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 디저트에 이제 수박 있죠. 수박도 달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거기도 약간의 기름 맛을 넣으면 좋은데, 페타치즈라고 있습니다. 페타치즈나 냄새나는 블루치즈 살짝 올려서 먹으면 굉장히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란말이에 케첩 많이 뿌려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와사비를 올리면 또 굉장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시는 꽤 많아요. 하지만 맛있는 소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맛의 공식, 그리고 기본적인 맛의 조화만 염두에 두면 새로운 소스나 조합을 시도해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요리 초보자들 혹은 음식에 대해서, 맛있는 맛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맛들 5가지, 그리고 이 기름 맛까지 6가지 맛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장, 설탕, 파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추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간장에다가 굴소스를 섞어서도 해보고, 설탕을 종류를 바꿔보기도 하고, 간장을 고추장으로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니면 기본 맛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부족한 맛이 어떤 건지 고민해서 그걸 첨가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맛의 기본 개념, 맛있는 소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다양한 맛에 대한 이야기, 또 기회가 되면 실습까지 직접 하면서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